이번 시간에 우리 기출 따라잡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를 보니까 이제 기출 01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대로 작업을 처리하라고 그렇게 나왔고요.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쯤 이렇게 이제 나왔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엑셀을 통해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서 라고 했습니다. 표 1번에 보니까 학부생 정보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주민번호라는 게 있대요. 주민번호가 지금 우리 이곳에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있죠. 이 중에서 앞에 있는 그 6자리요. 우리 주민번호 중에 앞에 있는 6자리가 우리 생년월일을 나타내는 요 자리죠. 얘네들을 이용해서 우리 생년월일을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사람은 2001년 6월 4일 그렇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해주고, 두 번째 사람은 2003년 3월 3일이다. 그리고 그 밑에 사람은 2002년 11월 5일생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생년월일이 여기다가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때 문제를 보니까 이제 데이트라는 함수가 나왔고요. 레프트다, 미드다, 그리고 M% 연산자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데이트라는 그 함수요. 그 함수는 앞에다가 이제 연도에 해당하는 거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월에 해당하는 거 찍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일에 해당하는 것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우리 해당 날짜에 이제 1년 번호를 반환해 줍니다. 근데 그때 이 셀들의 표시 형식이 만약에 날짜로 돼 있으면 날짜로 이제 나올 거고, 그냥 일반으로 그냥 되어 있다면 지금 데이트라는 그 함수에서 나온 그 결과 1년 번호 그거를 그대로 이제 화면상에 표시를 해 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함수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데이트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연도에 해당하는 걸 가지고 오면 되는데, 그때 연도는 주요 번호에서 왼쪽에서 2개 요거 이제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left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left 이렇게 이제 써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요 번호에서 우리 왼쪽에서 2글자를 꺼내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연도에 해당하는 걸 이제 꺼내 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01을 가지고 오죠. 근데 얘는 이제 01년생이 아니라 얘는 이제 2001년생이라고요. 해서 우리가 문제에서도 M% 연산자를 사용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 앞에다가 우리 20이라고 쓰고 우리가 M% 이렇게 이제 열어서 여기서 꺼내온 그 결과랑 20 이거를 이제 연결해서 표시해 주세요.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미드, 레프트, 라이트 이런 함수를 우리가 쓰면 그때 이곳에서 추출된 그 결과는 전부 다 이제 텍스트입니다. 왜? 이런 함수 자체가 텍스트 함수이기 때문에 텍스트, 문자로 이제 취급이 된다고요. 그때 이 문자와 앞에 있는 이 숫자를 연결시켜라. 그게 아니라 여기도 이 공에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20을 출력해주고 그 뒤에서 나온 그 결과를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20 여기도 쌍따옴표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써줘야 돼요. 그러면 연도에 해당하는 거 싹 다 이제 추출을 했으니까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에 해당하는 거요. 월에 해당하는 거 꺼내올 때는 우리가 이제 미드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해서 미드라고 이렇게 써주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주요 번호에서 세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2글자를 꺼내 달라. 그렇게 해주면 이제 월에 해당하는 걸 추출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월이 끝났으니까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일에 해당하는 걸 이제 추출해 주면 돼요. 그때도 우리가 이제 미드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되죠. 미드라고 이렇게 써주고, 내가 지금 주민번호 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섯 번째 그 위치부터 시작해서 2글자를 꺼내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이제 일과 관련된 그 데이터가 이제 추출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쓸 거 다 썼으니까 맨 뒤에서 이제 데이트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생년월일이 이렇게 이제 구해졌어요. 그리고서 우리가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 핸들을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정상적으로 싹 다 이제 결과가 추출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함수 식을 쓸 때 그때 썼던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데이트라는 그 함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요만큼 이제 연도에 해당하는 거요. 연 찍고 컴마, 그 다음에 월에 해당하는 거 찍어주고 컴마, 그 다음에 일에 해당하는 거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지금 표 2번에서 라고 했어요. 우리 표 2번에 보니까 가전제품 판매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 중에서 우리 품목이요. 품목이 지금 우리 G열에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 있죠. 이 품목이 세탁기인 그 제품들의 매출액 평균이요. 매출액 평균에서 전체 매출액 평균을 뺀 값을 우리 G의 11번 셀에다가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체 매출액의 평균을 구할 때는 이 매출액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때는 우리가 이제 에버리지 요 함수를 이용해서 이 매출액 전체에 대해서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품목이 세탁기인 그 매출액의 평균값을 구할 때는 지금 이곳에 이제 조건이 붙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d-average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쓰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생김새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맨 앞에다가 이제 범위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열 번호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조건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왔을 때는 지금처럼 문제상에 조건을 어디에다가 입력해라. 그런 문제가 있나 없나 그걸 먼저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지상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가 이 데이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에서 우리 조건에 해당하는 걸 찾아줘야 됩니다. 조건은 품목이 이제 세탁기다 라고 했는데 지금 맨 앞에 보니까 품목이 세탁기다 요만큼이 있죠. 해서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조건으로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전체 매출액의 평균부터 구해보자고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average, AVERAG에서 average라고 쓰고 매출액을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전체 매출액에 대한 그 평균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 average 쓴 거 있죠? 요거는 이제 컨트롤 X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우리 d-average 요거 이제 시작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d-average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범위 잡아라 그러면 범위를 요만큼 제목부터 시작해서 싹 다 이제 잡아주면 되죠. 그리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의 평균값을 구할 거예요? 매출액의 평균값을 이제 구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범위를 이만큼을 이제 설정을 했을 때 그때 우리 첫 번째 열에는 이제 품목이 들어있고 두 번째 열에 우리 수량이 들어있고 세 번째 열에 우리 단가가 들어있고 네 번째 열에 이제 매출액이 들어있죠. 해서 나는 이제 매출액의 평균값을 계산할 거니까 우리가 열 번호를 4라고 이제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제2의 2번 셀 요 제목이 써져 있는 이 셀을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 여기다가는 우리 열번호 4하고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조건이요. 조건은 품목이 세탁기다 해서 요 두 개의 셀을 이렇게 이제 범위로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 쓸 거 다 썼으니까 가로 닫고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d-average 요걸로 이제 구한 거는 세탁기 이제 매출액 평균값이고요. 여기서 이제 빼라. 뭘 빼라? 전체 매출의 평균을 빼라. 요거 이제 해줘야 되겠죠. 그때 그 뒤에 맨 뒤에 가서 여기다 이제 빼기 써주고요. 우리가 아까 그냥 average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전체 매출의 평균을 구해놨죠. 해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잘라내게 해놨으니까 컨트롤 V요. 이렇게 해서 세탁기 매출의 평균 빼기 전체 매출액 평균이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98만 7천원 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우리가 d-average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세탁기의 매출액 평균값을 구해준 거고 그리고 average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체 매출액 평균을 구한 거죠. 해서 얘네들을 서로 빼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작성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번에서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표 3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신입사원 채용 결과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부서명이요. 부서명이 지금 우리 C열에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 있는데 이 부서명이 영업부인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래요. 그러면 그때 이제 영업부가 지금 여기도 있고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이제 3명의 데이터가 있죠.
이 사원들의 우리 시험 점수요. 시험 점수의 이제 평균을 우리 B의 21번 셀에다가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시험 점수는 싹 다 이제 D열에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 있죠. 그러면 그때 이제 91, 82, 88 요 세 가지의 이제 평균값을 계산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를 보니까 우리 dCountA라는 함수가 있고요. 우리 dsum이라는 함수 요걸 이제 사용하래요. 근데 우리 문제는 지금 평균을 계산하는 그 문제입니다. 그러면 dAverage가 나와야 되는데 dAverage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dCountA랑 dsum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평균값을 구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건데 얘를 가지고 이제 평균값을 어떻게 구하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이제 시험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국어, 영어, 수학 요 세 과목을 내가 시험을 봤어요. 그 세 과목에 대한 내가 평균값을 구하겠다. 그러면 그 세 과목의 합을 먼저 구하겠죠. 그 세 과목의 합을 구한 다음에 우리가 세 과목의 이제 평균을 구할 거니까 나누기 3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평균값을 구할 때는 합 나누기 개수로 해서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구해 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합을 구할 때는 dsum이라는 요 함수를 쓰면 될 거고 개수를 구할 때는 우리가 이제 dCountA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서 개수를 구해서 서로 이제 나눠주면 이제 평균값이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전부 다 생김새가 다 똑같다 그랬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 문제가 나오면 시험 문제에서 우리 조건을 어디다가 입력해라. 그럼 이제 문제가 있나 없나 그거 먼저 확인하라 그랬죠. 지금 여기 보니까 A의 20에서 A의 21번 이 영역에다가 조건을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조건은 우리 부서명이 이제 영업부인 거 그 사람을 이제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 조건이죠. 해서 우리 A의 20번 셀에다가 우리 부서명이라는 그 제목 써주고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우리가 영업부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 시작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일단 dsum부터 쓸게요. 해서 dsum이라고 이렇게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체 범위 요만큼 이제 범위 제목까지 포함시켜서 범위로 먼저 다 지정해주고 컴마 찍어주고요. 우리는 이 범위에서 뭐를 구할 거예요? 일단은 시험 점수의 합을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해서 시험 점수는 내가 지금 범위를 이만큼을 잡았을 때 네 번째 열에 들어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4하고 열 번호를 직접 이렇게 이제 4하고 써도 되는 거고 아니면 뒤에 11번 셀 요 시험 점수라는 요 제목을 우리가 클릭해 줘도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 쓴 거요. 조건은 지금 여기다가 우리가 작성해 놨죠. 해서 요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로 닫고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이 영업부인 그 사람들의 우리 시험 점수의 합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합을 구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dCountA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개수를 구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개수를 구할 때도 범위는 지금 이만큼을 이제 설정해 줄 거고 그리고 그때 이제 열 번호요. 우리가 이제 개수를 셀 때 시험 점수에 이제 개수를 세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열 번호를 4라고 그렇게 이제 써도 되는 거고 아니면 부서명을 가지고 개수를 세라.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사원명을 가지고 개수를 세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 번호를 2로 써도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 사원 코드 얘가 이제 1열에 있으니까 1열을 가지고 개수를 세라. 그렇게 해도 돼요. 왜? 여기서는 dCountA가 나왔기 때문에 문자가 됐든 숫자가 됐든 뭔가가 써져 있으면 개수를 다 세준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열 번호를 4라고 그렇게 이제 쓸게요. 그리고 조건은 지금 이 영역 똑같죠? 똑같으니까 우리가 dsum 쓴 거랑 이 뒤에 쓴 내용이 다 똑같다고요. 해서 dsum 요 함수 그대로 컨트롤 C요. 블럭 잡고 이제 컨트롤 C를 누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우리가 나누기 기호 표시해주고 우리가 컨트롤 V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dsum하고 한 번 더 복사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dsum이라는 요 함수를 우리가 dCountA로 이렇게 이제 변경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눌러보면 지금처럼 영업부 시험 점수의 평균값이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우리가 이제 D썸에서는 우리가 이제 계산열을 찍을 때 우리는 시험 점수의 합을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시험 점수가 내가 범위 잡은 곳에서 네 번째 열에 있으니까 무조건 여기는 이제 4하고 이렇게 이제 써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D카운트 A로 개수를 셀 때는 어떤 필드를 가지고 어떤 열을 가지고 이제 개수를 셀 거냐 그거예요. 그때 D카운트 A하고 그렇게 이제 나왔기 때문에 문자가 됐든 숫자가 됐든 뭔가가 들어있으면 개수를 다 세주죠. 해서 우리가 그때 이제 개수를 셀 때 우리가 지금은 이제 4라고 그렇게 이제 열 번호를 썼지만 3을 써도 되고 우리가 2를 써도 되고 1을 써도 된다고요. 사원 코드도 싹 다 이제 들어있잖아요. 사원명도 다 들어있고요. 부서명도 다 들어있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4번에서 라고 했어요. 표 4번에 보니까 우리 시내버스 운행표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출발 시간이 있대요. 출발 시간이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죠. 출발 시간이랑 그 다음에 정류장수요. 정류장수가 지금 이곳에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이용해서 도착 시간 지금 이곳에 계산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이제 도착 시간을 계산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출발 시간이 있고 그리고 정류장 수가 이렇게 있대요. 그때 9시 35분에 이제 출발해서 정류장 4개를 거쳤을 때 그때 도착 시간이 어떻게 되냐 그거요. 한 정류장당 그때 이제 소요되는 그 시간은 이제 4분이래요. 만약에 정류장 수가 이제 3개이고 출발 시간이 만약에 이제 9시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정류장 한 개당 이제 4분씩 소요가 되니까 4, 32에서 12분이 걸리는 거죠. 해서 12분이 이제 소요가 돼서 도착 시간은 이제 9시 12분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타임이다, 아워다, 미닛이다. 이런 이제 함수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타임이라는 요 함수요. 타임이라는 요 함수는 우리 날짜 함수 중에서 데이터 함수랑 똑같이 생긴 거죠. 얘는 타임, 시간이니까 앞에다가 시간에 해당하는 거 찍어주고 그 다음에 분, 컴마, 초요. 해서 시, 분, 초 이렇게 이제 똑같이 생겼어요. 그때 나오는 그 결과도 이 타임이라는 이 함수는 시간 형식으로 이제 구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10분초 이렇게 이제 찍었을 때 이 시간에 대한 일련 번호를 이제 구해줍니다. 해서 결과값이 원래 일련 번호 형태로 나오는데 지금 이곳에는 이제 시간 형식으로 표시 형식이 그렇게 이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류장을 이제 하나씩 거칠 때마다 정류장당 소요 시간이 이제 4분씩이니까 분이 계속해서 변할 거예요. 그러면 정류장 수에다가 우리가 이제 4분을 이제 곱해서 우리가 분을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류장의 개수가 이제 3개다 나왔으니까 여기다 이제 3 곱하기 한 정류장당 이제 4분씩 소요가 된다 그랬으니까 3 곱하기 4를 한 다음에 원래 분이요. 원래 분 여기 00분에다가 12분을 더 더해서 12분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 시간은 우리가 따로 빼서 그냥 그대로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타임이라는 그 함수요. 타임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맨 앞에다가 이제 시간에 해당하는 거 그걸 이제 추출해 주면 되는데 시간만 추출할 때는 우리가 이제 hour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hour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이요. 그 시간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에서 C에 이제 해당하는 것만 그렇게 이제 추출해 줄 거예요. 그러면 C를 전부 다 이제 만들어 줬으니까 이제 컴마 찍어주고 분에 해당하는 거 그거 이제 추출해 주면 되겠죠. 해서 C 컴마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분에 해당하는 거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출발 시간이요. 출발 시간이 지금 35분이니까 35분을 일단 추출을 먼저 해야 되겠죠. 해서 그때 이제 우리가 미닛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미닛이라고 써주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출발 시간에서 분에 해당하는 것만 추출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닛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우리 정류장 수 곱하기 정류장당 소요 시간 요거 이제 계산해서 더해라.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해서 내가 분을 추출한 거 거기다가 더해라. 뭘 더하냐? 지금 우리 정류장 수요. 정류장 수 곱하기 4분한 거 그걸 더해서 이제 우리 분으로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해요. 그리고 문제에서 출발 시간에는 시하고 분만 있지 초는 없죠. 초는 없으니까 맨 뒤에다가 이제 초에 해당하는 거 그거 그냥 0, 0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 뒤에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 여기서 정류장 수가 이제 4죠. 정류장 한 개당 소요 시간이 이제 4분이니까 4, 4, 16해서 35분에 출발해서 16분이 이제 소요가 되면 그때 51분에 도착하는 게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쭉쭉쭉 전부 다 마지막 셀까지 채우기 엔들에서 계산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때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10시 29분에 출발을 했대요. 그리고 정류장 수를 이제 9개를 거친대요. 그러면 한 정류장당 4분씩 그렇게 이제 소요가 되니까 49, 36해서 36분이 소요가 되는 거죠. 해서 29분에다가 우리가 이제 36분을 더해주면 우리 65분이 돼요. 그러면 65분에서 60분, 60분은 이제 1시간이니까 이렇게 이제 11시로 바뀌고 5분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타임이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게 이제 c, 그 다음에 분, 그 다음에 이제 초요. 해서 c, 분, 초하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줬는데 우리 정류장을 이제 하나씩 거칠 때마다 4분씩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때 정류장 수 곱하기 이제 4분해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해 준 거고 그거를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시간의 분에다가 더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분을 이렇게 이제 계산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5번에서 하래요. 표 5번에 보니까 제품 생산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있죠. 여기에서 우리 생산 일자가 있고 분류라는 게 있대요. 우리 생산 일자가 지금 이곳에 날짜가 이렇게 이제 들어있고 분류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영어가 이렇게 이제 쭉쭉쭉 써져 있죠. 이 두 가지를 이제 이용해서 우리 제품 코드를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생산 일자가 있는데 생산 일자는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죠. 그 중에서 생산 일자는 우리 월만 이제 추출하래요. 그리고 분류요. 분류라는 게 지금 이곳에 C열에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있는데 이 분류는 모두 다 이제 대문자로 변환해서 표시하래요. 그러면 싹 다 이제 대문자로 우리가 변경을 시킬 때는 어퍼라는 요 함수를 써주면 되고 그리고 생산 일자에서 우리가 월만 추출할 때는 먼스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생산 일자가 2020년 1월 5일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서 이제 월만 추출해 주고 그리고 분류가 이제 ABC일 때 요거를 이제 싹 다 이제 대문자로 표시해서 지금처럼 표시의 예와 같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앞에 이렇게 이제 ABC하고 분류를 먼저 출력해 주고 이어서 하이픈도 이제 출력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그 뒤에 월에 해당하는 것도 이렇게 이제 맨 뒤에다가 이제 붙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 이제 연결시켜서 그렇게 이제 출력을 하고자 했을 때 그때 우리는 M% 연산자 요걸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분류 요거를 이제 대문자로 표현해서 우리가 표시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는이라고 써주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어퍼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 주면 되겠죠. 해서 어퍼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 분류 요 셀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눌러보면 이렇게 우리 분류가 싹 다 이제 대문자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분류를 먼저 출력해 주고 그 뒤에 이어서 이제 하이픈을 또 표시해 줘야 되겠죠. 해서 M% 열어주고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빼기 기호 요거 이제 출력해 달라. 그리고 M% 열어서 이어서 뭘 출력해라? 내가 생산 일자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월만 추출한 거 그거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요 뒤에다가 이제 월만 추출하기 위해서 먼스라고 이렇게 써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산 일자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산 일자에서 월만 추출된 게 이곳에서 이제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눌러보면 우리 표시의 예와 같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우리 이곳에 생산 일자의 이제 월이 맨 뒤에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류와 이 월에 해당하는 거 그 사이에 하이픈도 다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어퍼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분류를 싹 다 이제 대문자로 먼저 변환시켜 주고, 그리고 우리 생산 일자에서 월만 이렇게 이제 추출해 줬죠. 그 사이에 이제 하이픈을 이제 찍어 줘야 되니까 하이픈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 준 겁니다. 해서 분류 대문자로 표시한 거 그거 이제 출력해 주고, 이어서 하이픈 출력해라. 그리고 이어서 우리 월을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 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기출 따라잡기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 풀 때 이제 사용된 그런 이제 함수들 형식 먼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집어넣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엑셀 파일을 직접 열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 때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